거래자료 입력하래요? 거래자료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랬지. 갔나요? 날짜는 거기 봅시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해갖고 나와 있네. 자료 설명. 상품 배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맞아요? 거기 날짜 나와져 있죠? 언제? 2018년 1월 28일 맞아요? 그러니까 1월 28일. 걔를 뭐 굳이 붕괴 안 하고 바로 입력할게요. 차변에 자동차세 낸 거래. 맞아요? 세금과 공가. 됐나요? 800번째. 우리 FAT 1급은 다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나온댔어. 그러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가. 금액은 29만 5,650원. 대변에는 현금 29만 5,650원. 됐나요? 자동차세 영수증 나온 거 보고 넣어주면 되겠지. 이게 만약에 택배비 준 거라면 구입할 때 오님은 물건값에다 더하는 거고, 매출할 때 택배비는 운반비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얘는 배달하려고 트럭을 샀는데 그 트럭에 대한 세금을 낸 거니까, 재산세 낸 거니까 세금과 공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몇 번을 차립니까? 2번. 2번 봤나요? 3만원 초과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총무부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빙 서류 미수치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먼저 일단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왔으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다가 거래일자는 5월 2일이래. 그러면 5월 달로 가셔서 2일. 갔나요? 5월 2일 날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일단 붕괴부터 하면 문구를 구입했대. 맞아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아니면 소모품비로 해야 되는데,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랬죠? 그러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문구를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금액은 12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대변엔 현금 12만 5천 원. 됐나요? 그럼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금액은 12만 5천 원. 대변에 현금 12만 5천 원. 됐나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봐. 얘는 거기 영수증 보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 12만 5천 원 되어 있죠? 여기 봐.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사거나 돈을 썼는데 금액이 3만 원이 넘어가잖아? 그럼 반드시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 3만 원이 넘어가면 뭘 받아오라고? 법정증빙 영수증. 법정증빙 영수증이란 건 뭐냐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를 법정증빙 영수증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쓰거나 물건을 샀으면 영수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3만 원이 넘어가면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알겠어요? 3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걸 안 받아오잖아? 법정증빙 영수증 안 받아오면 가산세를 내야 돼요. 법정증빙 영수증 미수치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야? 12만 5천 원인데 법정증빙 영수증이 아니라 일반 영수증 받아왔죠? 그래도 얘는 가산세 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 메뉴를 눌러서, 오늘 처음 배우는 거야. 전체 메뉴 눌렀나? 누르면 여기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보여요. 법정증빙 영수증을 안 받아왔을 때 3만 원이 넘어가는데 법정증빙 영수증 안 받아오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 여기 보여요? 얘를 클릭. 법정증빙 영수증 안 받아왔다 이 말이야. 일반 영수증 받아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갔나요? 3만 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아와라. 3만 원 이하일 땐 상관없어. 3만 원이 넘어가는데 영수증을 받아, 일반 법정증빙 영수증 안 받아온 거는 이거를 꼭 작성해 줘야 되는 거야. 됐나요? 회사에서 업무 볼 때도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3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법정증빙 영수증 받아와야 돼. 단 접대비는요, 10,000원만 넘어가도, 접대비에 해당하면 10,000원만 넘어가도 받아와야 돼. 접대비가 아닌 건 3만 원인데 접대비에 속하면 10,000원 넘어가면 무조건 받아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먼저 여기는 접대비는 아니니까 3만 원 넘어가면 받아와야 되는데 3만 원 넘었는데 안 받아왔어.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해 줘야 되겠죠. 날짜는 2018년 5월 2일. 상호는 거기 보세요. 오메가 문구에서 사왔네. 맞아요. 오메가 문구 직접 치는 거야. 됐나요? 성명은 거기 대표자명은 이광조. 사업장은 거기 나와져 있죠. 주소 서울 특별시 한 칸 띄고 강남구 한 칸 띄고 강남대로 한 칸 띄고 266 넣어줬나요? 사업자 등록번호 거기 나와져 있는 111-35-16-522 금액은 125,000원 넣어줬나요? 그 다음에 구분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만 원이 넘어가면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안 받아왔을 때는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근데 가산세를 열애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 원래 가산세 내야 되는데 3만 원 넘어갔으면 법정증빙 영수증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왔어도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게 여기야. 만약에 내가 물건 산 데가 읍면 지역이야. 저기 지리산 청학동 읍면 지역이 있어갖고 거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와서 카드 결제가 안 돼. 이런 데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돼. 그런 데서 물건 샀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건 봐줘. 알겠어요? 읍면 지역에 있을 때 또는 내가 돈 들어간 게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쓴 거, 그 다음에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농어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내가 무배추를 사왔어. 농사 짓는 사람이 세금계도 발급할 수 없잖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카드 기계 갖다 놓고 카드로 긁으면서 물건 팔지 않잖아. 알겠어요? 또는 국가 등과 거래. 국가랑 거래했어요. 알겠어요? 국가가 탈세할 일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등과 거래했을 때는 영수증, 법정증빙 영수증 안 받아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여러분들 학교 이런데 비영리 사업자거든. 무슨 재단. 알겠어요? 그런 데는요 어차피 세금을 안 낸다고. 비영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기 때문에 탈세할 일 없다고. 그래서 그런 데랑 거래한 거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쭉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느라고 소모품비를 사왔잖아. 맞아요? 얘는 읍면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보험도 아니고 비거주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당하는 게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 내야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 해당하는 거 없으니까. 갔나요? 계정 과목에서 F2 눌러서 소모품비 800번대 됐나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적요는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넣고 싶으면 복사용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거기 복사용지 사왔죠? 그러니까 복사용지 그냥 이렇게 안 넣어주면 사장님이 이게 뭔 돈인지 모르잖아. 실무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아, 이거 복사용지 값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지.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넣어주면 여기 이제는 이것도 작성하랬잖아. 얘는 작성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열어보기만 하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산세 내야 될 거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됐나요? 그럼 이제 창 닫고 이게 끝이야. 저장 다 됐나요? 저장만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몇 번 할 차례입니까? 3번 할 차례인가? 문제 3번.
단기 매매 증권 구입 및 매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예금 거래 내용 나와져 있고, 자료 설명,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미래의 주식 100주를 주당 8,500원에 구입하고, 주식을 구입했대요. 맞아요? 그러면 주식이 들어와야 나가요. 일단 분개부터 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0장 곱하기 8,500원 곱해주면 85만원 나오나? 맞아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85만원. 그리고 수수료 준 게 35,000원 있대. 맞아요? 주식을 취득했죠? 단기 매매 증권이야. 단기 매매 증권일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적는 거랬죠. 원래 다른 거 사올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물건값에다 더하는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적는 거랬어요. 맞아요. 그 비용이니까 차변에 적어야지. 차변에 수수료 비용 얼마? 35,000원. 됐나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85만원, 수수료 비용 35,000원. 대변에는 뭘로 줬어? 보통 예금. 거기 빠져나간 거 885,000원. 됐나요? 그럼 전입력하러 가도 될까요? 날짜는 5월 10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85만원.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요 900번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몇 번대? 900번대. 다른 거는 다 800번대인데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야. 왜 그러냐면 내가 컴퓨터 장사하면 뭘 팔아야 돼? 컴퓨터를 파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800번대야. 근데 내가 컴퓨터 장사하는데 컴퓨터는 안 팔고 쓸데없이 주식을 사느라고 수수료가 나갔어요. 이거는 내 영업이랑 무관하게 들어간 비용이야.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로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만약에 증권회사라면 증권회사는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장사하는 일이잖아. 맞아요? 그때 수수료 나간 건 800번대. 알겠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증권회사도 아닌데 주식에 투자하느라고 수수료가 나갔기 때문에 900번대로 넣어야 되는 거야. 됐나요? 영업의 비용.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으로 나눠져. 판매비와 관리비는 내가 장사하느라고 들어간 거, 장사, 영업하느라고. 알겠어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랑 무관하게 들어간 거, 장사와 무관하게 들어간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보통예금. 보통예금 거래처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어디 은행이라고 나왔어? 국민은행. 금액은 88만 5천원. 됐나요? 이렇게 해서 5월 10일 것도 끝. 됐죠? 이제 4번 가도 될까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보통예금 거래 내용 나와져 있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물품 보관 장소를 사용 중이던 명주 빌딩 지하 사무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았대. 맞아요? 그럼 보통예금이 들어오겠네?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는 보증금을 받았대요. 내가 보증금을 냈을 때 임차보증금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걸 돌려받았으니까 임차보증금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임차보증금. 됐나요?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대변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됐나요? 내가 만약에 건물주라 새도로 사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았어. 그러면 임대보증금. 근데 얘는 보증금을 받긴 받았는데 임차인인데 건물주한테 보증금 맡겨놨던 걸 돌려받은 거야. 이거는 맡겨놨던 걸 돌려받은 거니까 임차보증금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전입력하러 가도 될까요? 날짜는 5월 며칠? 15일. 차변에 뭐라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에 거래처
대변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 넣어주세요. 무슨 빌딩? 명주 빌딩. 5천. 됐나요? 얘도 내가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거래처 넣어줘야 되는 거야. 됐나요? 이제 5번 가도 될까요? 5번 약속엄 수취거래라고 나와져 있네. 자료 설명 5월 20 주식회사 명신시계의 2월 1일에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 판매 대금으로 5월 20날 전자엄을 수취하였다. 맞아요. 내가 언제? 2월 1일날. 맞아요. 2월 1일날 명신시계 상품을 판매하고, 맞아요? 그때 외상을 했었대. 그럼 먼저 2월 1일날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물건 팔았으니까 메인 매출표 있겠지. 물건 팔았으니까 메인 매출표에다 적어놨을 거 아니야. 메인 매출 전표입력 가봐. 2월 1일 갔나요? 없어요? 그럼 일반 전표 가봐.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팔았으니까. 그럼 일반 전표 가봐. 2월 1일 갔나요? 여기 봐. 원래 메인 매출표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당시 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 안 했나 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있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350, 차변에 외상 매출금 350 잡아놨잖아. 이거를 언제? 5월 20날 받았대. 이 외상값을 받았대. 그럼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없어져야 되잖아.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350. 됐나요? 차변에는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으로 안 주고 어음으로 줬대요. 웃긴 놈이야. 한참 기다렸더니 기껏해야 준다는 게 어음으로 줬어. 그럼 또 기다려야 되잖아. 어찌됐든 어음을 받았어. 어음을 받으면 뭐라고 한다? 받을 어음. 됐나요?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받을 어음 3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50만원. 됐나요? 2월 1일날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놓은 거를 5월 20날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5월 20날짜리 입력해야지. 5월 20날 갔나요? 5월 1일 거는 분개되어 있으니까 5월 20 것만 하면 되지. 차변에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거래처 넣어줘야지. 거기 거래처가 누군데? 명신시계. 금액은 350. 대변에 뭐라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 넣어줘야지. 명신시계 350. 됐나요? 됐나요? 원래 물건 팔았을 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있어야 되는데 일반 전표 있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닌데 거기 없으니까 여기 와서 봐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FAT는 지급어음이나 받을어음은 항상 작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 했어. 여기 받을어음 줄에다 갖다 놓고 키보드로 받을어음 줄에다 갖다 놨나? 그 다음에 F3번을 누르라고. 그럼 밑에 창이 뜬다고. 떴나요? 예? 여기다가 내가 어음을 받았으니까 보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음번호 보여요? 어음번호 보이나요? 근데 여기 어음의 종류 먼저. 어음의 종류가 약속어음 일반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거기 봐봐. 거기 어음 보니까 무슨 어음이라고 되어 있어? 전자어음이니까 전자로 바꿔야지. 여기 전자는 몇 번이래? 6번. 됐나요? 6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음번호 더블클릭. 어음번호 더블클릭 했더니 안 들어가지나? 그럼 여기다 직접 입력해. 거기 어음번호 나와져 있나? 거기 어음번호 보면 0042 018 05 20 222 333 444 넣어줬나요? 엔터. 됐나요? 그 다음에 내가 명신시계 거를 갖다 명신시계한테 받았잖아. 외상값을. 그러니까 자수. 됐나요? 그 다음에 발행일은 2018년 5월 20. 지급기일 거기 나와져 있나? 어음 봐봐. 지급기일이 2018년 11월 20. 됐나요? 지급은행은 거기 보니까 무슨 은행? F2 눌러서 국민은행. 됐나요? 그
다음에 지점은 강남. 됐나요? 그럼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 끝. 이렇게 등록해주면 됐어요? 번호가 더블 클릭했는데 안 뜨면 직접 등록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문제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할 차례인가? 6번 봤나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나와져 있네요. 맞아요? 거기 보시면 자료 설명,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유상증자하고 납입 금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돼 있네. 맞아요? 거기 증자에다 동글뱅이. 증자. 내가 증자나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뭐라고 적는 거랬지? 자본금. 우리 문제에 증자나 발행이란 말이 나오면 자본금으로 분개하는 거랬어.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됐나요? 금액은 액면가로. 그럼 거기 만주 곱하기 액면가가 5,000원이죠. 맞아요? 항상 자본금으로 분개하는 건 액면가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만주 곱하기 5,000원. 그러면 5천만 원 나오나? 맞아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5천. 차변에는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받을 때는 거기 통장에 거래 내역 나와 있잖아. 얼마 받았대? 5천.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5,500 적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주식 발행해주고 5,500 받았어요. 그럼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500만 원 이익 받지?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분개 다 됐나요? 그럼 입력합시다. 날짜는 몇 월 며칠 날? 5월 28일.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거래처 넣어줘야지. 국민은행 5,500.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거래처 넣을 필요 없고 5천.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500.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됐나요? 오늘은 일반 전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네. 까다로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역시 데이터 초기화해서 빨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